亲爱的同学们，大家好。여러분 안녕하세요. 我是你们的汉语老师 하하老师. 저는 여러분의 중국어 선생님 하하쌤입니다. 오늘은 육과의 7차 실시간 마지막 시간이에요. 근데 오늘도 역시 중국 문화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인데요. 육과에는 중국 문화 내용이 유난히 많이 나옵니다. 전통 종이공예인 지엔즈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중국인의 여가 활동과 중국의 공연 예술 문화에 대해서도 살펴봤었죠. 이번 시간에는 중국의 선물 문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인들은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선물을 주고받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중국인들에게 주면 좋을 선물, 그리고 중국인에게 선물할 때 주의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오늘 교과서를 통해서 그리고 선생님이 준비한 자료를 통해서 이런 중국인의 선물 문화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교과서 81페이지를 펼쳐주세요. 자, 81페이지를 보시면 알아두면 좋은 중국의 선물 문화라고 되어 있죠. 지금 두 마리의 팬더가 등장을 하는데 타지ao 똥동, 똥동 이름이 똥동이고요. 타지ao 링링, 링링 이 친구는 이름이 링링이에요. 다시 남朋友 이 친구는 남자친구, 이 친구는 女朋友 여자친구. 자, 이 남자친구 똥동이가 여자친구 링링이를 위해서 선물을 삽니다. 하필이면 배를 샀어요. 자, 이 배를 사가지고 이제 주는데 널 위해 준비했어 라면서 이제 한껏 이렇게 기분 좋아서 선물을 하죠. 자, 그런데 반응이 어때요? 링링이 반응이 아주 쎄하죠? 휙 돌아섰어요. 왜 반응이 왜 이럴까? 자, 링링이 대사를 한번 보죠. 똥동아, 중국에서는 배가 이별을 뜻하는 리와 발음이 같아서 선물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합니다. 자, 보시면 리 이게 바로 배란 뜻이에요. 배란 단어예요. 자, 그런데 리 헤어지다라는 단어의 발음과 완전 이양, 완전히 똑같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배를 절대로 선물하지 않습니다. 특히 연인, 부부끼리는 배를 선물하지도 않고 또 나눠 먹지도 않아요. 나누다란 단어가 펀이거든요. 나눌 분자. 펀리, 배를 나눠 먹다라는 단어. 이게 펀리, 헤어지다라는 단어와 발음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배를 선물하지도 않고 또 나눠 먹지도 않는다. 라고 꼭 기억해 주세요. 아주 엄청난 실수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풀어줘야죠, 화를. 그래서 똥동이가 사과를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뚜이부치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첫 번째 선물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또 똥동이가 선물을 또 고르러 갑니다. 자, 링링이가 빨간색을 좋아하니까 이 빨간 우산 딱이다 이러면서 또 좋아가지고 사가지고 포장까지 해서 링링이에게 줍니다. 네가 제일 좋아하는 빨간색이야 이러면서. 그랬더니 이번에도 보세요. 링링이 표정 보세요. 멘탈 나갔죠 지금. 얘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이러면서. 자, 우산의 발음이 헤어짐을 뜻하는 싼이랑 비슷하다고. 빨간색이라도 나 우산 싫거든 이러면서 이번에는 엄청나게 화를 내죠. 밑에 보실까요? 자, 우산은 발음이 싼, 우산, 양산 할 때 싼. 성조는 삼성이지만 발음이 싼이잖아요. 자, 그리고 헤어지다라는 단어의 발음은 싼, 흩어지다, 헤어지다. 우리 해산하잖아요. 해산할 때 산자. 흩어지다라는 단어의 발음과 어때요? 성조만 다르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이 우산을 헤어짐을 상징하는 선물로, 물건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선물하지 않아요. 또 엄청난 실수를 한 거죠. 똥동이가
똥동이는 중국 문화를 잘 모르는 친구인 것 같아요. 앞만 봐도. 자, 이렇게 두 번째 에피소드까지 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에피소드를 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세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똥동이가 이번에는 큰 맘 먹고 아주 큰 선물을 준비했죠. 바로 괴종시계인데요. 괴종시계를 사가지고 링링이네 집을 방문을 합니다. 띵동 하고 벨을 눌렀어요. 그런데 링링이 반응이 심상치가 않죠. 이번에는 선물을 뻥 차버립니다. 아, 이게 웬일인가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자, 볼게요. 링링이가 하는 말이 괴종시계를 주는 건 장례를 치른다는 뜻의 송종과 발음이 같단 말이야. 여기 우리 할아버지도 계신데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시는 거 보고 싶단 말이니? 이러면서 화를 내는 거죠. 밑에 보세요. 송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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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하면요 괴종시계예요. 그리고 송 하면 종 하면 괴종시계, 송 하면은 선물로 주다라는 뜻인데요. 괴종시계를 선물로 주다 이 말은 送终 송종, 送终 송종 발음이 완전 똑같죠. 장례를 치르다 이 종자는 마칠 종자죠. 임종을 지키다, 장례를 치르다 라는 단어와 발음이 완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어르신한테는 특히나 이 괴종시계를 선물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중국에서는 선물로 주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선생님이 언급한 거 첫 번째 뭐였죠? 그렇죠. 배를 선물하지 않는다. 왜요? 배는 이별의 리자랑 발음이 같기 때문에. 자, 그리고 두 번째 뭘 선물하지 않는다? 그쵸? 우산을 선물하지 않는다. 왜? 헤어지다라는 단어와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 괴종시계 선물하지 않는다. 왜? 그죠? 송종, 괴종시계를 선물하다라는 단어의 발음이 송종, 장례를 치르다라는 단어의 발음과 같기 때문에. 이런 걸 해음 현상이라고 합니다. 해음 단어. 자, 그럼 선생님이 한번 써볼게요. 해음. 중국어로는 시에인이라고 해요. 시에인의 사전적 의미는 첫 번째, 음을 맞추다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한자에서 같거나 비슷한 음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인들은 어떤 단어에 발음이 같으면 비슷한 의미로 연결지어서 의미 부여를 합니다. 이런 의식들이, 이런 문화가 선물을 주고받는 선물 문화에도 반영이 그대로 된 거죠. 그래서 이 해음 현상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81페이지에 있는 알아두면 좋은 중국의 선물 문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이어서 중국인에게 선물할 때 주의점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포장은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붉은색이나 황금색으로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에서는 물건 이름의 발음 때문에 선물할 때 조심해야 한다라고 선생님이 조금 전에 설명을 주겠었죠? 배, 우산, 시계 이런 것들 선물하면 안 됩니다. 왜? 안 좋은 단어의 의미와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죠? 세 번째, 축의금은 짝수 금액으로 붉은 봉투에, 그런데 조의금은 홀수 금액으로 흰 봉투에 한다는 거. 우리나라랑은 많이 다르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축의금이든 조의금이든 모두 흰 봉투에 또 홀수 금액으로 넣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중국은 이렇게 축의금과 조의금의 구분이 명확합니다. 네 번째, 중국에서는 일반적으로 홀수보다 짝수를 더 선호합니다. 왜? 좋은 일이 한꺼번에 온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짝수를 더 선호하고요. 따라서 선물할 때도 짝을 맞추는 게 좋다고 합니다.
5번째, 중국인들은 일반적으로 선물을 받을 때는 한두 번 정도 사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선물을 받습니다. 이 이유는 사양하지 않고 바로 받으면 체면이 서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래요. 또 선물을 받은 자리에서 우리는 바로 열어보잖아요. 그런데 중국인들은 바로 확인하지 않는 게 예의라고 합니다. 이렇게 문화 차이가 우리나라랑 조금 있네요. 여기까지 중국인에게 선물할 때 주의점을 살펴봤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에는요.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선물에 대해서 알아볼까 해요. 여기 지금 빨간 봉투가 있고요. 여기 위에 뭐라고 써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배운 문장이에요. 生日快乐 다시 한번 生日快乐 많이 들어봤는데 그죠? 생일 축하합니다 라는 문장이 쓰여있는 빨간 봉투. 우리 빨간 봉투는 중국어로 뭐라고 해요? 그쵸? 홍바오, 홍바오라고 해요. 빨간 봉투.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이 빨간 봉투에다가 돈을 짝수로 넣어서 선물로 준다고 했었죠. 중국에서도 생일을 맞이하면 생일 선물을 주기도 하지만 이렇게 빨간 봉투, 홍바오에다가 돈을 넣어서 선물로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홍바오 말고도 어떤 선물을 받으면 좋아할까? 네, 중국인들은 전통적으로 술, 차, 담배를 선물하는 걸 좋아한대요. 하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요즘 젊은 세대는 지갑, 옷, 화장품, 전자제품 이런 것들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중국인은 이렇게 홍바오를 직접 건네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카카오톡으로 선물을 보내듯이 중국 사람들도 중국인이 자주 쓰는 카카오톡과 비슷한 위챗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챗을 통해서 홍바오를 주고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선물 혹은 기념일에 어떤 액수로 보내면 좋을지 선생님이 영상을 한 편 준비했어요. 영상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시죠. 有意义的生日红包数字，有意义的生日红包数字可以发尾数是6和8，这是大家都比较喜欢的数字，因为取其六六大顺与发的意思。10则代表着十全十美，2表示双数，有好事成双之意。不过4谐音死，有近似意思，被誉为不吉利的数字，所以生日红包可以避免以4开头和结尾。如果是男朋友或者是女朋友过生日，可以把纪念日转化为红包数字，也可以根据对方的幸运数字来设置生日红包的数字。每个生肖也有属于自己的幸运数字，鼠是8，牛是5，虎是9，兔是0，龙是6，蛇是2，马是1，羊是3，猴是6和9，鸡是5，狗是3，猪是7。红包呢，讲究的就是个心意，贵重的不是红包，而是我们之间的情谊。礼轻但是情意重，珍惜身边的每一个人。 네,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이 영상은 有意义的生日红包数字是什么? 의미 있는 생일 홍바오 숫자는 무엇일까요? 라는 주제의 영상입니다. 아까 중국 사람들이 생일날 홍바오를 직접 주고받기도 하지만 위챗을 통해서 홍바오를 주고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얼마를 도대체 보내는 건지 한번 알아보자고요. 자, 첫 번째. 6이나 8로 끝나는 숫자, 액수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88엔, 66엔 이런 식으로 보내는 거죠. 완전히 통일해서 보낼 수도 있고 여기 보시면은 5.66엔 이렇게 써있죠. 6으로 끝났잖아요. 이런 금액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 뭔가 의미가 있겠죠. 6이란 단어가 발음이 레오잖아요. 레오. 이 레오가 잘
흘러가다. 리우와 발음이 비슷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6으로 시작하거나 끝나는 액수로 보내고요. 그리고 8 같은 경우는 파차이, 돈을 벌다의 파와 빠가 발음이 비슷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가 바로 8이죠. 그래서 8로 시작하거나 끝나는 액수를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꺼리는 숫자도 있어요. 왜냐면 4자로 시작하거나 끝나는 액수. 왜 싫어할까요? 그쵸? 죽을 사자 스와 숫자사 스가 발음이 비슷해서 또 꺼립니다. 보시면 띠별로도 행운의 숫자가 있대요. 쥐띠 같은 경우는 8, 토끼띠는 0, 그리고 닭띠는 5 이렇게 행운의 숫자가 있는데요. 이 행운의 숫자를 넣어서 들어간 금액을 또 보내기도 하겠죠. 자, 그리고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중요한데 홍바오의 중요한 건 성이다. 돈의 액수가 아니라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자. 선물은 작지만 보잘것 없어도 그 뜻이 깊은 거니까 항상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자, 소중히 여기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끝이 나네요. 이렇게 중국인들이 홍바오를 보낼 때 보내는 액수, 좋아하는 숫자, 또 꺼리는 숫자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만 더 볼게요. 자, 이건 실제로 위챗에서 홍바오를 주고받는 대화 내용을 캡처한 겁니다. 자, 여기 웨이신이라고 쓰여 있죠? 이게 바로 위챗이에요. 위챗의 대화창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여기 A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에게 처음에 520웬을 홍바오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生日快乐呀, 하하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라고 하는 걸까요? 그죠? 생일 축하해, 하하 이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祝你永远美下去. 네가 영원토록 예뻐지기를 바래, 계속 예뻐져라 이러면서 덕담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 생일인가 봐요. 这么多, 이렇게나 많이? 我都不好意思. 미안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맙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네요. 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시시 이렇게 웃어줍니다. 시시는 아까 하하도 웃는 표현이었잖아요. 시시는 헤헤 히히 이 정도 귀엽게 웃는 의성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웃으니까 我收了, 나 받았어. 爱你, 사랑해 이러면서 520엔을 받았어요. 자, 왜 520엔을 보냈을까? 그러면 문제. 왜 보냈을까? 520엔을. 자, 여기 520엔을요. 하나씩 읽어볼게요. 숫자를. 5는 뭐라고 읽죠? 5는 우, 2는 2, 0은 0. 자, 520, 520. 요거랑 좀 발음 비슷하지 않아요? 我爱你, 我爱你. 비슷하죠? 그죠? 자, 이렇게 520, 520웬은 我爱你, 난 널 사랑해 라는 문장과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홍바오로 자주 보내지는 액수입니다. 자, 이렇게 실제로 위챗에서 홍바오를 어떻게 주고받는지 대화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은 제6과 7차 실시간 중국 문화, 그 중에서도 중국의 선물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중국인들은 선물을 주고받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속담도 있어요. 千里送鹅毛, 礼轻, 情意重. 자, 무슨 뜻이냐면 千里, 천리 밖에서 送鹅毛, 거위털을 보내옵니다. 얼마나 가볍겠어요? 자, 그런데 리칭 그 선물은 작지만 가볍지만 칭이종 그 안에 담겨진 정은 굉장히 두텁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선물의 값어치보다 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국인들의 마음을 반영하는 말이에요.
나중에 먼 훗날 가까운 미래가 될 수도 있죠. 여러분이 중국인들을 만나게 될 때 빈손으로 나가지 마시고 조그만 선물이라도 준비해서 나가시면 중국 친구가 혹은 중국 고객이 굉장히 감동을 할 겁니다. 네, 다음 시간부터는 제 7과를 학습할 텐데요. 7과에서는 길 묻고 답하는 내용, 그리고 방향 표현, 그리고 중국의 여러 교통수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수업 듣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납시다. 同学们辛苦了，再见。시간이